양방으로 억 벌던 남자, 지금은 빚만 1억. 양방으로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그랬다. 이건 합리적이다. 이건 기술이다. 무조건 따는 구조다. 그 말 하나 믿고 뛰어들었다. 스포츠 토토 양방. 배당률만 잘 보고 양쪽 사이트에 동시에 베팅하면 결과 상관없이 수익이 생긴다는 구조.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진짜였다. 눈앞에서 수익이 쌓였다. 몇만 원, 몇십만 원이 하루아침에 생겼다. 누구는 몇 년 동안 벌 돈을, 나는 며칠 만에 벌고 있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아, 이게 돈 버는 길이구나. 주식이나 코인보다도 간단했다. 경기만 보고 배당률만 비교하면 끝. 어떤 날은 하루에 3에서 4경기씩 물고 들어가서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수익도 나왔다. 그때는 정말 황홀했다. 계좌가 살아 움직였다. 통장이 불어났다. 내 인생도 덩달아 부풀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다. 그랬던 내가 어느 순간 1회 베팅 금액이 1000만 원을 넘기고 있었다. 시드는 몇 천만 원까지 커졌고 양쪽 사이트를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 비밀번호만 20개가 넘었다. OTP, 가상계좌, 결제 대기 다 어지간히 복잡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짜릿했다. 왜냐면 결과만 좋았으니까. 수익이 났고 계속 불어났고 매일이 축제 같았다. 친구들에게 밥을 사고 옷을 바꾸고 휴대폰도 최고 사양으로 교체했다. 처음엔 티 안 나게 썼지만 얼마 못 가서 티 내기 시작했다.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 대답을 흐렸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너희는 이런 세계 모를걸? 자만심이 폭발했다. 나만의 시스템이 있다고 착각했다. 내가 발견한 배당률 차이가 보물지도로 보였다. 이건 정보력 싸움이고 타이밍 싸움이고 결국 지능의 싸움이라는 환상. 나는 이 게임의 승자였고 승률은 100%였다. 매일 아침 눈 뜨면 배당 확인부터 했다. 외국 사이트, 국내 사이트, 중개 상황까지 다 들여다봤다. 수면 시간은 4시간 남짓, 밥은 김밥 한 줄, 휴대폰은 하루 종일 손에서 떠나질 않았다. 내가 움직이는 시간만큼 돈도 움직였고 통장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흥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위험은 천천히, 그러나 무섭게 찾아왔다. 처음엔 배당률이 조금씩 어긋났다. 분명 양방이었던 구조가 실제로 베팅하는 사이에 배당이 바뀌면서 양쪽 중 한쪽은 손해가 되기 시작했다. 한 번이겠지. 그 한 번이 반복되었다. 배당 락, 베팅 마감, 핑 차이. 예상치 못한 수치에 왜곡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이트 제재. 그날은 아직도 기억난다. 수익금이 꽤 쌓여있던 계정 하나가 갑자기 접속 제한됐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다계정 의심, 양방 의심, 정지 조치. 그 계정엔 수백만 원이 묶여 있었다. 문의? 무시. 이메일? 답 없음. 그 순간 온몸이 찌릿했다. 단단한 기둥처럼 느껴졌던 내 시스템이 한순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먹튀. 정말 막대한 금액을 양쪽에 투자했는데 그 중 하나가 먹튀였다. 경기 끝나고 확인하러 들어가니 사이트가 사라졌다. 도메인이 먹통. 아무런 공지 없이 사라졌다. 설마 했던 그 공포가 진짜가 되었다. 울고 싶었다. 욕이 나왔고 모니터를 주먹으로 쳤다. 그런데 현실은 더 끔찍했다. 자금이 묶였다. 한쪽 사이트에 있는 돈을 빼야 다른 곳에 재베팅이 가능한데 출금 지연. 하루, 이틀, 그리고 출금 불가. 그렇게 양쪽 모두의 자금이 잠기고 흐름이 끊겼다. 그 와중에도 나는 무리하게 다시 베팅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친구에게 꾼돈. 진짜 한 번만 더. 내가 가장 싫어했던 말,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이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추락했다. 처음에는 플러스 3천만 원이었다. 그게 마이너스 5천이 되었다. 그렇게 순식간이었다. 내 전 재산은 사라졌고 빌린 돈이 그 위에 얹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내 뇌가 양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게 중독이다. 한 번의 큰 수익, 한 번의 황홀한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서 살아남아 있다는 것. 그게 지금도 나를 잡아끈다. 수익을 낸 기억은 너무도 선명하고 잃은 기억은 흐릿하다. 그래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아니, 나는 수십 번 반복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빚은 수천만 원. 계좌는 압류 직전. 신용은 바닥.
친구도 떠났고 가족에게도 숨기기 바쁘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민망하다. 왜냐하면 다 내 잘못이기 때문이다. 난 누군가에게 강요받지 않았다. 내 손으로 양방을 택했고 내 발로 나락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내 욕심 때문이다. 더 벌고 싶었던, 더 누리고 싶었던, 세상 위에 군림하고 싶었던 나의 탐욕이 만든 결말이다. 나는 지금 고백한다. 양방은 수익의 길이 아니었다. 망각의 길이었다.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시간을 잃고 인간다움을 잃고 신뢰를 잃었다. 그 손실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다. 지금도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양방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부디 제발 지금 멈춰라. 그 괜찮음은 유예된 파국일 뿐이다. 나도 그랬다. 처음엔 괜찮았다. 모두 괜찮았다. 그리고 아주 순식간에 무너졌다. 나는 오늘도 다시 살아보려 한다. 다시 인간으로, 다시 평범하게, 다시 숨쉬는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 혹여라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것이다. 사다리로 마이너스 1억, 코인으로 개인회생 후 마이너스 1억, 코인 선물로 마이너스 7천. 단도박을 4년 동안 유지했었다. 나 스스로 그게 꽤 자랑스러웠다. 처음에는 단도박이라는 단어도 생소했다. 도박을 끊는다는 게 가능한 걸까? 라는 회의에서 출발했고 그걸 해낸 나를 보고 주변에서도 이제는 정말 벗어났구나라며 안도하는 눈빛을 보냈었다. 나 역시 그렇게 믿었다. 이젠 끝났다고. 하지만 아니었다. 단도박 4년을 이어오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불씨는 다시 내 삶을 전부 태워버릴 만한 거대한 불길로 번지고 말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이 글을 쓴다. 1차, 2차, 그리고 3차. 그저 우스갯소리로 하던 삼진아웃이란 말이 내 삶에서 농담이 아닌 선언처럼 울린다. 1차는 사다리였다. 가진 돈 5천 전부를 말 그대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말아먹었다. 그 당시에는 믿지 못했다. 이게 다 날아갈 리 없어. 한 판만 더. 그 말만 몇십 번 되뇌다 보니 어느새 잔고는 0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야 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다. 오히려 가진 돈을 날리자 미친 듯이 돈을 구했다. 현금 서비스, 카드론, 친구한테 빌리고 결국 또 5천만 원을 더 빚졌다. 그걸로도 도박을 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또 날렸다. 1차 실패의 교훈은 절망이었다. 2차는 코인이었다. 선물도 아니고 그냥 현물 투자라는 핑계로 들어갔다. 하지만 양심이 아닌 탐욕으로 들어간 코인은 결국 나를 다시 먹어치웠다. 이번엔 대출이었다. 5천만 원을 더 빌렸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다 사라졌다. 이번엔 복구의 여지가 없었다. 개인회생,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총 1억 가까운 채무. 나는 법원에 나의 실패를 진술하고 매달 일정액을 갚으며 5년을 감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창피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4년의 단도박이 시작되었다. 4년.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나는 그 4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일도 했고 운동도 했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일이 있었다. 결혼을 했다. 개인회생 중에도 나를 믿어준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뤘다. 그녀는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줬고 나는 진심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안 한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 말, 그 약속, 그 맹세 지금 와서 되새겨보면 뼈가 시릴 만큼 미안하다. 3차는 최근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새로 개설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급전이 필요해서.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은 그 플랫폼 앱을 다시 깔고 있었다. 선물 거래. 그것도 이더리움 고배율. 5배, 10배, 20배. 처음엔 괜찮았다. 수익이 났다. 몇백만 원 벌었다. 아, 역시 난 아직 안 죽었어. 그 자만심, 그 망상, 그 환상. 결국 포지션이 반대로 튀었고 추가 증거금을 넣으며 버티다가 청산. 중간에 몇 번 수익 구간도 있었다. 팔았으면 남았을 돈. 하지만 나는 결국 또다시 청산을 맞았다. 7,500만 원. 나의 마이너스 통장이 비워졌고
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다. 그건 나와 아내의 미래였다. 그건 우리가 아끼고 모아왔던 생활의 기반이었고, 예정된 아이의 유산이었고, 신혼부부가 함께 꿈꾸던 소박한 삶의 설계도였다. 그리고 나는 그걸 다 태워버렸다. 그렇게 태워놓고 나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너무 무섭다. 말해야 한다는 걸 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된다. 내년이면 우리가 청약 당첨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한다. 주담대 받아야 하고 생활비도 나가야 하고 원리금 상환도 버텨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나는 빈털털이다. 아니 마이너스다. 아내는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요즘 나를 걱정하긴 한다. 살이 8kg 빠졌고 말도 줄었고 눈빛이 흐려졌다. 심장은 자꾸 울렁거린다. 가끔은 갑자기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게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공황 증상인지 모르겠다. 분명한 건 나는 지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다. 무릎 꿇고 빌 생각이다. 정말 그럴 거다. 말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행동으로라도 보여주고 싶다. 문제는 그 용기를 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떨린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두렵다. 내가 무너진 걸, 내가 또다시 망가진 걸 고백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지옥보다 더 무섭다. 이혼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매일 한다. 사실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삼진아웃. 더 이상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을까? 누군가는 말하겠지. 또 그럴 거잖아. 이제는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마음으로 놔줘야 해. 맞는 말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 수 있겠나? 그런데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숨을 쉰다. 그리고 아직 이렇게 글을 쓴다. 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 나는 다시 단도박을 시작하려 한다. 이번엔 진짜다. 그런 말 수백 번 해봤다. 하지만 이젠 그럴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 4년을 단도박했다는 건 다시 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나는 다시 돌아갈 거다. 가장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돈이 아니라 정신부터 회복할 거다. 삶의 질서, 책임, 인간다움. 그 모든 걸 다시 세워나갈 거다. 그리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말할 거다. 내가 어떤 짓을 했고 얼마나 후회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버텨내겠다는 각오를. 용서는 바라지 않겠다. 그저 나의 진심이 전해지기만을 바란다. 3번의 단도박, 2번의 제발 나의 도박 인생. 도박을 처음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처음 손을 댔을 때의 기억은 사실 명확하지 않다. 그만큼 별일 아니라는 착각 속에서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냥 한번 소소하게. 그랬던 도박은 어느새 내 삶의 대부분을 집어삼켰고 나는 그 안에서 수없이 빠지고 기어나오기를 반복했다. 돌이켜보면 집중적으로 도박을 했던 시기가 명확히 나뉜다. 2021년, 2022년, 2024년 상반기,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정확히 말하면 약 3년 정도의 시간. 그 3년 동안 나는 도박에 살았다. 반면 2023년 그리고 2024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약 2년은 단도박에 몰두했던 시간이다. 이 2시간은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닌다. 도박의 시간은 불타오르며 파괴했고 단도박의 시간은 조용히 나를 치유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2번의 재발을 지나 3번째 단도박의 길 위에 있다. 첫 번째 단도박은 생각보다 순탄했다. 부모님도 가족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나를 믿어주는 분위기였다. 통제보다는 신뢰 쪽에 가까웠다. 그래서였을까? 그 자유로움이 가벼운 마음을 만들었고 어느 날 다시금 나는 도박 사이트를 열고 있었다. 단 한 번. 그 한 번이 다시 이전처럼 번졌고 다시 무너졌다. 2번째 단도박은 그 반대였다. 강한 통제. 매일매일 체크되는 지출, 부모님의 간섭, 나의 모든 생활이 노출된 감시 속의 삶. 억압이 커질수록 내 안의 저항도 강해졌다. 도박에 대한 욕망은 통제될수록 강렬해졌고 결국 2번째 재발로 이어졌다. 하지만 2번의 실패는 나에게 결정적인 깨달음을 주었다. 지금의 나는 강압도, 방임도 아닌 중간의 선택지 위에 있다. 절제된 자유, 감시 대신 대화.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왜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끊임없이 되새기는 과정. 나는 그렇게 나만의 세 번째 단도박 방식을 만들고 있다. 돌이켜보면 나는 내 돈뿐 아니라 가족의 돈도 일부 건드렸다. 정확히 말하면 약 100만 원 정도. 어머니의 지갑에서 몇십만 원을 꺼낸 적도 있다. 그 일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가장 깊은 후회로 남아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알고도 여전히 나를 지지해 주신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때로는 차 한 잔 놓아주시며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주셨다.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으로, 때로는 분노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며 나를 감싸주셨다. 나는 그 두 분을 등에 업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존재들 없이는 아마 이 글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과거의 단도박을 이렇게 정의했었다. 도박을 했다 돈을 갚는다 중독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돈이 핵심이 아니다. 돈을 100만 원 날리면 중독이고 1만 원 날리면 취미인가? 아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다. 도박을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중독의 시작이다. 로또 한 장도 5,000원 토토도 그 출발점에 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모두가 중독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 문턱에 서 있는 것조차도 두려워졌다. 확률이 낮더라도 그 확률의 존재 자체가 내겐 치명적이다. 이제는 그런 나 자신을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도박이 떠오른다. 꿈에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타이밍처럼 스쳐 지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질문을 바꿨다. 내가 도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돈을 딴다, 다시 판돈을 건다, 다시 중독된다. 돈을 잃는다, 복구하려 한다, 다시 중독된다. 결국 결과는 같다. 나는 다시 그 지옥의 순환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도박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도박이 초래하는 결과는 놀랄 만큼 닮아있다. 모든 중독자의 결말은 비슷하다. 다시 처음처럼 망가진다. 내면은 깨어지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관계는 파괴된다.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단도박 오래 한 사람은 조절 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아니다. 중독자는 절대 조절할 수 없다. 조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릇된 환상이다. 나는 누구보다 그 말을 믿었고 결국 그 환상이 나를 2번이나 제 발로 끌어냈다. 예전에는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괴로웠다. 도파민, 쾌락, 흥분 도박이 주는 강렬한 자극을 그리워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도박보다 큰 재미는 없다. 우리는 그 쾌감을 억제하며 살아야 한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질문을 바꿨다. 우리가 도박을 하지 않던 시절, 정말로 그렇게 지루하게 살았던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웃었고, 즐거웠고, 의미를 찾았다. 인간은 늘 특별한 기억만 남긴다. 그렇기에 일상의 90%는 묻혀버린다. 하지만 그 90%가 결국 인생을 만든다. 도박은 그 평범한 일상을 비웃고 부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그 평범한 일상에서 이제 만족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도박을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다. 도박을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오히려 편안하다. 이 삶이 잘못된 삶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들과 비교에 뒤처지는 삶일지라도 나는 오늘의 내가 훨씬 좋다.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게 고맙다. 나와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단도박은 억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의 문제다. 내가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면 그 길은 조금씩 단단해진다. 이 글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 쓰는 기록이다. 나는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기억하고 싶었다. 나는 오늘도 도박을 하지 않았다.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기를.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부디 자신을 잃지 말기를. 우리는 단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이만 줄이겠다. 오늘도 단도박 힘내시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